안녕하세요.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O형의 인간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품 만나보시죠. 이로써 모든 것은 끝났는가 봅니다. 이후부터는 당신도 나를 당신의 말씀대로 부양할 의무가 없어졌고, 나도 당신의 부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무거운 짐을 벗었는가 합니다. 당신도 후련하시겠지만은 나도 아주 홀가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씨. 이 순간부터의 나는 당신의 아내도 아니요, 경남이와 경이 두 남매의 어미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도 박선희의 의사를 남편이라는 권위로 좌우하실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벌써 당신의 아내가 아닌 나이고 보니까 당신이 나의 뜻을 무시한 그 어떤 명령에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당신과 나는 우리가 고해 같은 인생의 반려로서 손을 맞잡기 전인 그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으니까요. 아니, A 박사의 소개로 당신과 내가 백합원이라든가 하는 그 양식집에서 그 소위 맞선을 보기 전이란다면 당신과 나는 또 그 어떤 인연으로 만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해볼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헤어진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기적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당신도 나도 어린아이가 아닌 바에야 한번 불에 데워보고도 다시 불장난을 하겠습니까? 당신과의 부부 생활이란다면 나도 신물이 나지만은 나처럼 되양되양한 계집의 남편 노릇이란다면 당신도 되풀이하고 싶어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런 것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새삼스러우니까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런 글을 쓰지 않기로서니 당신이 어째서 내가 당신으로부터 떠나는지를 모르기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몇 번이나 나는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기로 했습니다. 박선희. 이렇게만 써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미진했어요. 그렇다고 미련은 아니었습니다. 잘 살았건 구질구질하게 살았건 12년 동안이나 고락을 같이 해온 당신한테 이 한 줄로 작별을 구한다는 것은 어쩐지 서글펐습니다. 당신에게 미안한 생각도 있었어요. 당신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 사랑이란 말은 당신 본위의 사랑임은 말할 것도 없겠죠. 내게 대한 당신의 사랑은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담배 물부리에 대한 애정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나라고 지적할 필요도 없겠죠. 나라고 지적을 한 것은 나도 인간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이외의 그 모든 인간에게 대한 당신의 애정이란 파이프나 오메가 시계에 대한 애정과 똑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아니, 오씨, 좀 수정해도 좋겠지요. 그렇다면 당신 이외의 인간에게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란 당신에게 소유권이 주어진 파이프나 시계, 라이터, 사진기, 이런 것에 대한 애정에 비하여 엄청나게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계와 사진기는 당신의, 아니 당신만의 소유, 그렇지요. 완전한 소유가 될 수 있었지만은 당신 자신이 아닌 그 어떤 인간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가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억설은 아니겠죠. 첫째, 당신과 일생을 같이 하기로 한 아내인 나도 당신의 완전한 소유물이 못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편지를 당신이 읽게 되는 시간은 아마 자정이 지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필시 내일 아침일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 편지를 읽고서 더러운 년, 하필 오늘,
이렇게 노하실 줄도 잘 압니다. 그리고 왜 하필 오늘이냐는 노여움을 나도 솔직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찬란한 날이요, 가장 빛나는 날이요, 기쁜 날일 것이니까 그렇게 노하실 만도 한 것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이 가장 호화로운 무지개 같은 희망에 오른 날임을 나도 잘 압니다. 그 오매불망하던 미궁 유학을 마치고 금이 환영한 날, 아니 1년간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 씨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휘황찬란할 앞날의 위대한 출세를 축복해주는 환영의 날 밤이 아닙니까? 오늘 밤부터의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당신이 꿈꿔온 것 이상으로 찬란할 것입니다. 당신은 늘 과장 소리를 면하고 싶어 하셨지요. 미국 유학을 떠난 그날부터 당신은 벌써 일개 과장은 아니십니다. 미국까지 가서 우리나라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던 통계학자가 돼서 돌아오셨으니 과장은 물론이고 국장까지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또 반드시 국장만 되란 법도 없겠지요. 인재는 적고 일은 많은 오늘이니 그보다도 더 훌륭한 벼슬을 하실지도 모르지요. 이렇듯 경사스러운 날, 하필 요망스럽게도 계집이 튀어나와서 절연장을 매다 쳤으니 당신이 노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노염이 풀리실 때까지 노하시고 나서 그리고 노염을 풀어주세요. 내가 오늘을 택한 데는 정말 아무런 타산도 없었습니다. 다만 과장 영감의 사모님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내가 국장각하의 사모님이 된다는 것이 무서웠을 뿐입니다. 고관과 실업가와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축복을 받으셨겠네요. 당신의 인덕을 찬양하고 겸손을 추대하여 탁월한 재주를 칭송도 했을 것이요. 당신의 연구가 이 나라에 위대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단정도 했을 것입니다. 집에 와서 술턱을 받아 자신 친구들 중에는 오성근 씨의 이러한 출세는 당자의 덕과 천재에도 있었지만 부인의 내조의 힘도 컸더니라고 나를 끌어낸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영광스러운 날 같이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권했을 때 내가 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는 아셨겠습니다만 그때도 난 그것이 싫었어요. 정말 그 환영의 청첩장을 받았을 때는 나도 따라갈까도 해보았었지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당신으로부터 떠날 것을 결정짓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다 당신과 나와의 인생을 축복해 주던 말던 결혼식장처럼 휘황찬란하게 꾸며진 식장에 신랑 신부처럼 나란히 앉아서 축복도 받고 아무리 흔한 요새 돈이라고는 하지만은 1인당 10만 원씩이나 되는 음식이나 먹으면서 나는 나대로 당신에게서 영원히 떠나가는 마음의 기념식으로나 삼을까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한편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당신과 나의 사진이 신문에 난 바로 그 이튿날 깨어진 원앙몽, 오성근 씨 부인 환영의 날 돌연 실종. 이런 기사가 날 것을 생각하니 오성근이가 어떤 인간인 줄도 모르고 덕이 있느니 천재니 하고 거짓말 내기나 하듯 떠들어대던 친구들의 어이없어야 하는 얼굴을 보는 것도 통쾌할 것이다 싶었습니다. 당신이 같이 가자고 권했을 때 내가 망설인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옷을 장만해요. 남의 파티에도 부부가 동반키로 되어 있는데 주빈의 부인이 안 온다면 어떻게들 생각하겠소? 더욱이 그날은 외국 손님들도 많이 올 테니까 꼭 가세요. 자, 여기 보구려. 통계학을 연구하고 돌아오신 오성근 씨 부부를 초청하여 라고 돼 있지 않소? 당신의 말도 옳았고 또 그렇게 했어야만 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벌써
나의 태도도 결정져져 있었던 때였으니까 내게 반응이 있을 리 있었겠어요? 뭘 그리 망설여요? 가자면 갈 것이지. 당신은 남편으로서의 위험으로 이렇게 내게 명령하듯이 했었습니다. 당신으로 본다면 어디까지나 박선이란 오성근의 소유물인 아내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그런 말씀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남편의 권위가 선다고도 생각하셨겠지만, 그때는 이미 박선희는 오성근의 아내도 그의 자식들인 남매 어미도 아니라고 결정짓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반응이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워준 아내라는 짐을 벗기로 결심한 것은 당신이 그 갖은 추잡과 그 갖은 모략 중상으로 경쟁자들을 쓰러뜨리고 미국 유학에 결정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엄밀히 따진다면 훨씬 더 오래전부터일지도 모르지요. 아니, 정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따진다면 오성근과 박선희는 부부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당신과 나는 A 박사가 소개하기 전대로의 W 중학교 수학교원대로요. 전 B 여학교의 자수 선생인 데서 그쳤어야 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정말 그랬어야 했을 것이었어요. 윗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아래 단추는 아무리 잘 끼워도 뒤틀린다. 오씨, 기억이 나십니까? A 박사의 말씀이었죠. 당신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A 박사는 당신과 나와의 맞선을 보이고 돌아가시던 길에 바로 종각 앞을 지나치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나는 평범하면서도 명언이라고 생각했었지요. 그러나 그때 나는 나이가 어렸었습니다. 22이라면 여자로서는 어리다고만 할 수도 없었겠지만 역시 나는 풋내기였어요. 당신에게 관한 지식을 얻으려고 수소문을 하던 끝에 당신이 중학시대에 동맹 휴학을 약속하고서 그 사실을 밀고 해서 봉변을 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록 견식도 비판력도 없기는 했습니다만 도리어 그랬기 때문에 순수했었다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난 그 자리에서 가슴이 서먹했습니다. 동지를 배반한 사람, A 박사한테서 당신의 장점만 들어온 내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물론 A 박사도 나를 속인 것은 아니었지요. 다만 그런 사실을 몰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만한 단점쯤이야 뉘겐들 없으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추궁도 하지 않았죠. 잊기로 했었으니까요. 그럴 경우가 되니까 그랬겠거니 했습니다. 나는 박사한테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약혼을 했지요. 이것이 내가 잘못 끼운 인생의 첫 단추였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당신과 나와의 약혼 기간은 퍽 짧은 동안이었지요. 1달 반가량이었어요. 이것은 당신보다도 나의 주장이었습니다. 약혼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1달 반 동안에 우리는 단 3번 만났었지요. 한 번은 창경원이었습니다. 벚꽃이 질 무렵이었어요. 당신과 나는 연못과 큰 바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담배와 과자를 팔러 왔었습니다. 붉은 잉어를 준다고 과자도 샀고 캐러멜인가도 샀었다고 기억됩니다. 물론 당신이 돈을 냈었죠. 그때 거스름돈이 10전 더 왔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물론 기억 못하시겠죠. 이 녀석 어디로 갔지? 얘 손해보겠는데. 당신은 꼭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었어요. 또 그것을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재수가 좋군. 당신은 이렇게 말했었어요. 분명히. 그리고
아이 속여먹은 어른인 당신은 거꾸로 어른 속여먹은 아이들처럼 재밌게 웃고 계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팠어요. 10전이 큰 돈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양심도 아니었어요. 나와 여학교 동창이었던 진순이가 당신과 중학 동창이었다는 그의 오빠한테서 들었다던 동맹 휴학 사건이 이 10전과 연결이 돼서 뼈아프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나는 선의로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가버린 아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일종의 선의 과장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었죠. 이것이 내가 두 번째로 잘못 끼운 인생의 단추였던 것입니다. 첫 단추와 둘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줄 안 채로 나는 당신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날 밤 온양온천에서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었지요. 열흘간의 신혼여행에서 나는 나의 인생의 단추가 세 번째 잘못 끼워진 것을 발견했었어요. 정말 그때는 슬펐었습니다. 그것은 경주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기차 안에서입니다. 찻가는 몹시 붐볐습니다. 마침 2등칸이 10,000원이어서 우리는 3등칸에 탔었습니다. 3등칸도 10,000원이었죠. 그래도 우리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화장실 옆이기는 했지만 두 걸상을 잡아서 짐도 놓고 마주 앉아 있을 때 70 노인 부부가 자리를 못 잡고는 우리 옆 길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딘지 몹시 아파하시는 기색이었죠. 나는 몇 번이나 자리를 비켜주려고 애를 썼지만 당신이 옆구리를 찔러 말리는 통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치우고 자리를 주자고 나는 일본말로 이렇게 당신에게 속삭였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눈을 껌뻑하고서, 아니 그 눈은 명령적이었습니다. 노인은 몹시 앓는 소리를 했죠. 할머니는 영감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끙끙 앓는 소리에 나도 아팠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었어요. 그래도 나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질없는 감상주의.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나무랐었죠. 다 값싼 인도주의야. 한번 덧낀 단추가 맞아 들어갈 리는 만무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그것이 맞을 때가 있겠거니 했던 것입니다. 고학원 사촌 시동생에게 대한 상식을 벗어난 학대, 이해 없는 친척과 친구 간에는 일전 한 푼에 발발 떨면서도 자기의 교장과 교무 주임한테 아첨하기 위해서는 약혼 반지까지도 빼어다 잡히면서 술을 사다가 진상을 하는 것이며, 한 번은 교무 주임인 일본인을 집에 청해다가 20원이 넘는 청요리에 맥주에 이렇게 먹이고는 같은 조선 사람인 수학교사를 모해하던 일. 이런 일에 내가 뭐라고 의견을 말하면, 니까짓게 뭘 안다고 나서 세상은 요령 있게 살아야 하는 게야. 남을 욕하는 게 요령일까요? 뭐라고? 너 그 윤가놈하고 사돈의 팔촌이 되느냐? 아니면 옛날 애인이라도 되는 게로구나. 당신은 이런 일들을 기억이나 하고 계시는지요? 해방되던 날입니다. 그날 밤 당신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돌아왔지요. 나는 어쨌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술을 마신 그 심정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엔 나도 술 한 잔 사주세요. 이렇게 당신에게 말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셨나요? 물론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좋긴 개뿔이 좋아? 이렇게 고함을 쳤었어요. 아니, 그뿐이었다면 또 좋았게요. 이 호통과 함께 당신은 나의 뺨을 후려쳤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날 나를 때린 그 동기는 나중에서야 알았었지만,
그것은 알지 않았더니만도 못한 동기였었어요. 일본인들이 모조리 전쟁에 끌려가는 것을 기화로 당신이 시학 자리를 노리고 술에 과자에 사가지고 다니던 것이 그날 아침에야 겨우 탁방이 났던 것을 해방이 되어 깨팍을 쳤다는 것이 나를 때린 동기였다고 보니 모르니만도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이 확실해지고 군정 세상이 돼서 영어가 한 몫을 보게 된다는 것이 확정적인 사실이 되자 당신은 신이 나서 좋아했었습니다. 당신은 영어가 통했었으니까요. 당신은 신성한 교단에서 통역이 되었었죠. 외국 군인과 함께 다니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영어는 모릅니다만 외국 군인을 청에다가 놀면서 주고받는 대화의 뜻만은 짐작이 되기도 했어요. 교육자이신 당신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철없는 딸들을 몇 개 깡통과 바꾸는 것도 나는 짐작을 했었고, 당신 이외의 모든 이 나라 백성이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몰입해라고 일깨워주는 것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일약 군정정치의 과장이 되었었고, 국장을 빨갱이로 음모해서 몰아낸 것이 되레 탄로가 돼서 그나마도 쫓겨나지 않았었습니까? 나는 여기서 당신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신의도 없고 국가도 민족도 없다는 것을 눈으로 역력히 보았던 것입니다. 당신이 중학시대에 1년간 월사금 면제라는 조건에 매수돼서 악질 교원을 배척하여 교규를 바로잡다던 동지들을 배반한 그 어릴 때의 사건도 결코 그때로 그친 것이 아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1년간의 월세금 면제를 위해서는 학교도 동지도 신의도 없듯이 한낱 시학 앞에서는 민족의 해방도 저주하였고, 지프차를 타고 양담배를 얻어 피우고 껌을 씹는 허영 앞에서는 민족의 명예는커녕 한 개 깡통을 위해서는 5,000년간 준수해온 민족의 피를 더럽히는 것도 오히려 사양치 않는 내 남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시던 오씨시여, 여기까지 읽는 것도 당신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리라는 것도 12년 동안이나 당신과 살을 섞어 온 나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응당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되지 않은 년, 지가 가장 무슨 큰 애국자인 체나 하고. 사실입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황차 내게 애국이니 애족이니 하는 거룩한 사상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체의 잘못은 무력에서 생긴다고요. 그럴진데 나는 오직 하루 세 끼 맨밥으로 족한 여성이요, 광목 당목으로 조촐히 살만 가리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12년간이나 같이 살아왔으니까 당신만은 믿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나는 당신의 월급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는 깨끗한 생활에 만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만 당신한테 핀잔과 주장지를 받아가면서도 당신이 시학 자리를 떼려고 같은 동포를 충상하고 심지어 사상이 불온하다고까지 모함을 해서 경찰까지를 동케했을 때 굳이 만류를 했던 것이요. 외국 군인한테 깡통과 레이션통 때문에 남의 처녀를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도 반대를 했던 것이요. 내가 무엇이 두드러지게 잘났다고 민족을 쳐들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류할 때 민족이니 민족의 피니 하는 말을 합디까?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오직 이렇게만 말했어요. 그러다가 고수머리에 노랑 눈들이 자꾸 늘면 어쩌겠소? 아닙니까? 남편이시던 오씨? 당신이 군정청 과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당신은 내게다 시간과 내용까지를 지적해서 전화를 걸도록 한 일이 있었죠. 당신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해방되던 이듬해 바로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어요. 당신이 지정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보통 전화가 안 될 때라 당신은 미군 전화를 이용하는 방법까지를 내게 일러주었었지요. 열흘 전부터 당신은 대구에 가서 있었어요. 대구에다가 어떻게 전화를 해요? 누가 당신더러 직접 하래. 크리스마스 날 밤 9시쯤 미스김한테 전화를 걸란 말이지. 그러면 미스김이 알아서 잘 해줄 거야. 미스김한테도 부탁을 해두었으니까. 뭐라고 전화를 해요? 순산했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 순산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산이 순산이지 무슨 소린 무슨 소리야. 글쎄 잔말 말고 순산했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렇게 미스김한테 연락만 해두어. 나는 통 무슨 영문인지 정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의아해하면서도 나는 미스김이란 여자한테 지시한 대로 순산했으니까 안심하라고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그 전화 한 통화가 $500가 될 줄은 몰랐었어요. 그것도 당신이 술이 취해서 얘기했으니까 알았었지. 안 그랬다면 지금까지도 그 전화의 이유를 모르고 말았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날 밤 당신이 기고만장해서 설명한 이야기란 바로 이랬었습니다. 당신은 열흘 동안 미국에서 온 실업가들과 함께 몇몇 공장과 지하자원을 안내하게 되어 있었죠. 아마 그 마지막 날 대구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게 스케줄이 짜여 있는 것을 미리 알았던 터라 그 기회를 이용했던 모양이지요. 한창 술이 취해서 흥겨울 때 보이가 와서 날 찾았거든. 서울댁에서 급한 전화라고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함께 놀던 실업가들이 눈이 둥그레져서 날 쳐다볼 수밖에. 나도 쓱 상을 찌푸려 보였겠다. 그러고는 뛰어가서 전화를 받았더니 미스김일 수밖에 없지. 순산했으니 안심하라고. 그래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시 홀로 나갔더니만 이 얼간 실업가들이 와 몰려들어서 날 애워싸고는 제각기 무슨 일이냐고 눈이 둥그렇지 않던가배. 그래 쓱 한마디 했지. 아닙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더니 이 치들이 더 몸이 달아서 캐묻기에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체하고서 기실은 내 아내가 순산을 했으니 안심하라는 전화 올시다 라고 했거든. 그랬더니만 와 함성이 일어나면서 뭘 낳았느냐고 따지잖아.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랬더니만 축배가 날라오고 미스터 오 브라보 소리가 혼란을 뒤집어 엎으면서 프레젠트가 금세 날아들잖나. 한 친구가 텍사스주에서 온 광어보왕이야. 이 치가 우리는 코리아 풍속을 모르니까 미스터 오의 새 아들을 위해서 선물을 사주게 하자고 돈을 한 줌 꺼내니까 와 나도 금세 500여 불이더라고. 어때 내 수완이? 전화 한 통에 일금 $500. 사랑하던 남편 미스터 오 씨. 그날 밤 이 얘기에 내가 얼마나 슬퍼했던지를 당신은 모를 것입니다. 레이션 한 통을 헐어놓으니까 아이들이야 좋아할 수밖에 더 있었겠어요. 어미가 마음이 아파서 눈을 흘리는 것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도 그 죄의 초콜릿을 좋아라고 먹는 어린 것을 보는 나의 가슴은 정말 아팠지요. 이것은 조금도 과장이 아닙니다. 어린 것들이 철도 모르고 독약을 먹는 것처럼 가슴이 아팠어요. 양심이니 정직이니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뭔지도 모르지만 아팠었습니다. 당신이시여. 그때 둘째 아이인 경희가 4살이었고 내 뱃속은 비었었는데 순산을 팔고 그런 사기를 해서 그 뒤에 그 사람들을 무슨 낯으로 보셨던가요?
내가 잘났대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점 오해치 말아주세요. 가장 정직해서도 아닙니다. 난 그것이 오직 싫었고 무서웠을 뿐입니다. 당신처럼 기쁘지 않았다 뿐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가슴이 서먹했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진실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난 통 분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이 남의 굳은 일에 잘 쫓아다니는 것을 퍽 좋게 보았고 존경해오기도 했었어요. 사실 초상이 났을 때나 혼사 같은 큰일을 치를 때 돌봐주는 일처럼 고마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초상이 났을 때는 며칠씩 가서 밤샘을 해주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 남편도 저런 좋은 데가 있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기뻐도 했고 존경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큰일이라도 혼인에는 별로 가지 않는 것이 이상은 했었지요.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기쁠 때는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다 모여서 일을 도와주었지만 굳은 일에야 누가 가기를 좋아하랴. 우리 집 양반은 남이 가기 싫어하는 굳은 일만 도와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냐. 이렇게 감탄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또 당신은 당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그러나 나는 거짓이라고 단안을 내렸습니다. 오직 남의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해도 그랬지요. 당신은 사람을 20여 명이나 풀어서 지프차를 4대나 대서 부고를 일일이 전인해서 보내지 않으셨댔나요? 그럴 필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때만 해도 우편이 제대로 갈 때였으니까 시내는 아침에 붙이면 늦어도 이튿날 아침에는 배달이 되었었고 5일장이었으니까 시골도 웬만한 데는 우편으로 좋겠었을 거예요. 사람이 부고를 들고 가니까 그대로 보낼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친절이라고 변명을 하십디다만 그것은 부의금의 강요였어요. 조상이나 하고 말 사람이 그래서 부의금을 빼앗겼다면 그 자식 제 어미 송장까지 팔아먹지 않나? 이렇게 욕했을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12년 동안이나 옆에서 보아오는 동안에 나는 밤에 내 품에 기어드는 당신이 정말 사람인지 도깨비인지 헷갈려서 어리둥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입술을 요구하고 나와 살을 섞기를 요구할 때도 이 양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내로 아는 것인지 술집 계집으로 생각하고 덤비는 것인지 의심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거짓말하는 도깨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번쩍 들면서 소름이 쭉 끼친 일도 있었지요. 화를 내도 정말 화가 난 것인지 슬퍼해도 정말 슬퍼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갔고 나를 품에 안고서 행행거릴 때도 이렇게 귀엽다고 하고서는 목을 졸라 죽이려는 것이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계집이 자기 남편을 토막토막 쳐서 죽여서 고리짝에 넣었다가 강물에 띄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당신이 나를 꼭 그렇게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을 꼭 그런 사람으로만 여겼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랬다면 벌써 달리 요정을 냈을 것이지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런 생각이 퍼뜩 들면 품 안에 들었다가도 진저리가 처지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나뿐이 아니에요. 어린애들을 당신이 귀여워하는 것을 옆에서 볼 때마다 저 양반이 저게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이 들 때가 있었어요. 경희를 끌어안고 뒹굴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할 때는 마치 경희를 데리고 노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고 당신의 탈을 쓴 호랑이가 잡아먹기 전에 강아지를 놀리는 희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내가 죽이려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당신에게서 떠난다면 자식들까지도 내가 싹도 모르게 어디로 데리고 가리라 결심한 것도 그때입니다. 더욱이 이번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 경쟁자인 S씨와 M한테 갖은 모략을 꾸며서 모해를 하고 가장 유력한 후보자가 M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공기를 눈치채자 사람을 결정할 고 임시에 M씨가 막대한 돈을 공산당에 제공한 것처럼 꾸며서 기어코 2달 동안이나 고생을 시키는 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진저리가 처지더군요. S나 M은 또 덜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 박사로 말한다면 우리를 중매해 주셨을 뿐 아니라 끝내 당신의 뒤를 돌봐주고 뒤를 받쳐주신 선배요 은인이 아니십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않았지만 그 A 박사가 물망에 오르자 미국 유학을 가기 위해서만 그 생불 같으신 어른을 요로에 다니면서 얼마나 중상을 하셨던가요? A 박사가 아니었더라면 6.25 때 기술가 동맹인을 그만큼이나 하고서도 당신이 무사했을 줄 아십니까? 그 A 박사를 되레 6.25 때 부역이나 하신 듯이 비방을 하다니 정말 당신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참이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그 맑게 생긴 당신의 얼굴이나 후리후리한 키, 성큼한 코, 어디로 보아도 당신이 그런 거짓의 화신은 아닐 겐데 아마 그 야불야불 잘 노는 입술 때문인가 보군요. 계집 이야기만 해도 그렇지요. 당신은 아주 큰 성현인 듯이 내게는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요리집에를 다니고 나가자고 해도 여태껏 나 이외의 여성과 입술 한번 대어본 적이 없다. 정말 나도 다른 여성과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당신이 끔찍하게만 보였어요. 이것이 오성근이란 내 남편이 아니라 여우가 도섭을 한 것을 내 눈에는 남편처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는 했었더랍니다. 12년간이나 믿고 살아온 인생의 반역자시여. 기억하십니까? 언젠가 외정 때입니다. 황국신문은 피를 나라에 바쳐야 한다고 우리의 혈액형을 검사했을 때 당신은 B형일 것이라고 말하셨었죠. 그 말을 듣고 내가 당신은 B형이 아니라 O형일 게라고 말한 일이 있었어요. 기억하시는지요? 당신은 그때 못 알아들으시는가 봅디다만 내 딴엔 O형이라고 말은 했지만 알파벳으로는 O지만 숫자로는 0으로도 읽을 수 있겠고 보니까 인간성 내지 진실성이나 참이 0이라는 뜻이 대부분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해석대로 아무리 내가 무식하기로서니 성이 O씨라서 O형이라고 생각했겠어요. O형의 인간이시여. 이만하면 내가 어째서 당신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또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서 떠나가는 것은 당신이 미국 유학을 가 있는 1년 동안에 바람이 나서 그런 것이라고 선전할 것이라는 것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니, 선전뿐이 아니라 당신 자신도 그렇게 믿을는지도 모를 일이지요. 당신은 거짓 속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뭐라고 생각하든 믿든 또 세상에 전하든 내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에게서 떠나고 싶을 뿐이요. 천진난만한 경남이와 경이남매를 당신의 거짓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는 오직 일념뿐입니다. 그러면 O형의 인간이시여 길이 길이 복되소서. 거짓과 더불어 길이 길이 위대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그리고 길이 길이 출세하소서. 거짓과 더불어.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O형의 인간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과 함께 최만식 작가의 미스터 방, 맹순사, 그리고 역시 이무영 작가의
장화라는 단편 소설을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면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작품들 모두 저희 채널에 올라가 있고요. 이무영 작가의 작품들도 이미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좋은 소설들이 많거든요. 재생 목록에서 이무영 작가의 작품 모음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을 들어오시면 링크가 걸려 있으니까요.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